자, 2단원 지질구조 한번 봅시다. 앞에서 이제 퇴적암이나 퇴적 지형을 봤고, 이번에는 지질구조. 보면은, 지질구조는 지층 또는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된 상태가 바로 지질구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습곡 단층,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질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지각 변동, 그리고 어떻게 힘이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질 구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큰 지질 구조가 나타나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그쵸?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질 구조의 종류를 보면 일단 습곡은 뭐 중학교 때도 했지만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횡압력,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하게 잡아당겨주는 힘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예, 장력,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 수렴형 경계,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는 곳이 보통은 발산형 경계, 예, 이렇게 해당이 되고, 얘는 일단은 지하 깊은 곳의 고압 환경에서 일단은 휘어져야 되잖아요. 부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온도가 좀 높아서 약간 지층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힘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고온이 아닌 환경에서는 보통 이제 끊어져 버리는 단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습곡이 휘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배사, 그 다음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향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배사하고 나란한 요 축을 습곡축이라고 해요. 향사하고 습곡, 배사 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진 요거를 습곡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사축, 향사축 해서 두 종류가 있게 될 거고, 이게 포함하는 면은 습곡축면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습곡은 얼마나 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휘어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습곡축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요. 보면 정습곡은 습곡 축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상태, 이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탠다드한 정습곡. 그 다음에 압력을 조금 더 많이 받으면 경사습곡이라 이 습곡 축면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경사습곡. 그러니까 정습곡에서 이 횡화습곡 쪽으로 갈수록 압력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횡화습곡은 옆으로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습곡 측면이 어떻게 돼요? 수평면에 거의 나란하게 누워버리는 건데, 문제는 이 횡화습곡이 생성이 되면은 이 경우에 지층에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뒤집어져 버리게 돼요. 순서대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B가 A보다 먼저 B가 A 위에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쌓이고 B가 쌓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B, A, B가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뒤집어져 버리는, 여기 이 부분이 A하고 B가 나타나니까, 원래는 A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B가 아래에 있고 A가 위로 나타나는,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지층의 역전 현상이 바로 요 횡화습곡의 경계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퇴적 구조 같은 걸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층은, 습곡은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힘을 받으면 휘어지지만, 얘는 그냥 압력을 받게 되면 끊어져서 양쪽 지층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동을 해버린 것을 단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표 근처, 습곡은 더 깊은 데서 고온, 고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층이 일어나는 깊이가 습곡이 생성되는 깊이보다는 훨씬 더 얕은 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층은 크게
힘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수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이동 단층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평이동 단층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반과 하반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은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보면 습곡은 이렇게 끊어진 단층은 이렇게 끊어진 단층 면이 있었을 때 단층 면의 경사의 위쪽을 상반, 이 경사의 아래쪽을 하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는 경사의 위쪽인 여기가 상반이고, 네, 요 아래쪽이 하반, 예,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상반이 단층면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층면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상반이 내려온 형태인데, 여기서 보면 상반이 단층면에 대해서 내려온 단층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정단층, 예,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힘이 작용을 했었을 때, 예,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예,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했었을 때 보통 정단층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해저 지형에서 본다면은 해령 근처에서, 예, 정단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이 위로 올라갔어요. 경사면보다 경사면에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역단층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단층이에요. 그래서 정단층하고 역단층은 수직이동 단층에 해당이 돼요. 수직이동 단층이라서 상반이나 하반이 위아래로 움직인 단층에 해당이 되는데, 주양이동 단층은 이렇게 위아래로 지층이 끊어진 게 아니라 수평으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환 단층처럼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이 바로 요 주양이동 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상반하고 하반이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어긋난 거를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앞에서처럼 주양이동 단층이랑 변환 단층이랑 생성 원리는 똑같아요. 어차피 수평이동 단층이기는 한데, 주양이동 단층은 전 구간에서, 이 끊어진 전 구간에서 다 어긋나요.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이동 방향이. 그런데 변환 단층은 보면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수직으로 발달하는데, 요 구간에서는 서로 어긋나게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지만, 예,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단층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두 해령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끊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의 이동 방향이 요 사이에서만 반대고 같은 방향도 존재를 한다. 얘는 전 구간에 걸쳐서 다 반대다. 예, 그런 차이지, 예, 단층이 뭔가 둘이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리. 전리는 갈라진 틈을 전리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예, 화성암 하면서 전리에 대해서 잠깐 했었었는데,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 전리가 생겼고,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양파 껍질처럼 한 겹씩 벗겨지는 판상 전리가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성 원인은 마그마나 용암이, 예, 빠르게 식으면서 결국에는 냉각에 의해서 수축을 할 때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는 빠른 냉각으로 생기는 경우고,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융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언제요? 압력의 감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꾹 눌려있던 암석이 지표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벗겨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층이, 예, 습곡 작용 등을 받을 때, 예,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상전리는 보통은 현무암이, 예, 기둥 모양, 보통 사각형에서 육각형 모양의, 예, 기둥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화산암, 보통 현무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용암이 중심 방향으로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물에서 냉각되는 건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 빠르게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상전리는 얇은 판 모양으로 박리가 되는 거예요. 박리. 한 겹씩 벗겨져요. 그러니까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이 되면서 나오는 거지, 저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판상전리가 나타나진 않아요.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 자체가 줄어들어서
서서히 팽창을 하면서 바로 전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전리가 잘 발달하면 결국에는 전리가 잘 발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풍화 침식 속도가 빨라져요. 풍화 침식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틈이 많으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겨울에 얼거나 팽창을 하면서 얘들을 또 다시 또 잘게 쪼개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풍화 침식되는 속도가 전리가 잘 발달할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온대지방보다는 열대지방보다는 온대 또는 한대지방 겨울이 있는 기후대에서 더 풍화 침식이 좀 더 빠르게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얼어야 암석 틈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합. 부정합의 반대는 정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합은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상하 지층의 관계가 정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땡까먹은 게 없는 거죠.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렇죠? 시간의 단절이 없는 거예요. 네. 시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퇴적이 된 거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부정합은 조륙운동. 조륙운동은 뭐냐면 지층이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을 조륙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각이 뭔가 침식이나 빙하의 해빙 등에 의해서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면 융기, 반대로 내려가면은 침강, 이렇게 지층의 상하 운동이 조륙 운동이고, 조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양옆에서 횡압력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 주로 발달을 하는 대규모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조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조륙 운동이나 조산 운동 등으로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인 간격 차이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단절이 생긴 거예요. 지층에 퇴적 단절이 생긴 걸 부정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은 맨 처음에는 퇴적이 돼야 되죠. 퇴적이 돼야 돼서 뭐가 돼야 돼요?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 물 밑에서 퇴적이 일어나서 연속적으로 쌓여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이 융기에서 수면 위로 노출이 됩니다. 이게요, 습곡이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에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일어나야 돼요? 융기. 어디로요?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노출된 윗부분이 풍화 침식을 해서 깎여요. 깎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다시 그 위에 뭐가 퇴적이 되니까 이 가운데에 융기에서 침식되는 요 과정에서 시간적인 단절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 침식을 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지층이 있겠지만 보통 입자가 큰 자갈 등이 남기 때문에 부정한 면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감층이 얇게 하나가 발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기저 여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저 여감이 있으면 여기가 뭐다? 부정한 면이 하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저 땅 속이나 바닥 깊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얘를 발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층에 노출이 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융기가 한 번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정한 면은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진 후에, 침강 후에 다시 한번 지표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한 번 만들어지려면 융기가 한 번 일어나고 침강이 일어나서 하나 생성된 다음에 지표로 노출되기 위해서 융기가 한 번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부정한 면이 2개면 일단은 2번 만들어주기 위해서 융기의 2번에 침강이 2번이죠. 그리고 나서 지표로 한 번 더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융기가 한 번이 더 더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한 면 하나당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 플러스 지표로 노출될 때 융기 한 번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융기 횟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한번 해주고, 맨 마지막으로 지표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융기가 한 번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융기하기 전이나
융기하면서 받은 지각 변동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스탠다드한 평행 부정합, 그러니까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지층에 층리가 쌓여 있는 게 여기도 나란하고 여기도 나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없어요? 습곡이나 단층 같은 지각 변동이 없고 순수하게 조륙 운동만 받아서 만들어진 경우는 평행 부정합.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은 그 밑에 위에는 이렇게 층리면이 나란한데 얘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통은 습곡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조산 운동을 받은 지층에서 경사 부정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합면 아래에 심성암이나 또는 변성암이 분포하는 부정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난정합이 나타나려면 중간에 관입을 한 게 아니라 난정합은 화산이 분출을 하고요. 이 분출된 부분이 침식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퇴적이 되어야 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난정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이 분출이 되는 거지 관입 형태로 들어온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이 화성암이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생성이 되고 풍화 침식을 받고 그 위에 퇴적암이 쌓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지층의 평행 여부를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밑에서 변성이나 아니면은 화성암의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퇴적암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은 평행 부정합은 퇴적, 융기, 그 다음에는 풍화 침식, 그 다음에 다시 퇴적. 경사 부정합은 퇴적, 융기, 풍화 침식. 근데 융기를 할 때 이때 습곡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은 조륙 운동으로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경사 부정합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조산 운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침강 과정은 둘 다 조륙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마그마에 관입이 되거나 변성 또는 화산 분출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융기가 돼서 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난정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판의 운동과 지질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발산형 경계는 해령 같은 부분 또는 열곡대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을 해서 정단층이 잘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서 미는 뭐가 작용합니까?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습곡이나 역단층이 잘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바로 뭐예요? 주양 이동 단층인 변환 단층이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판의 경계는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제 관입하고 포획을 봅시다. 관입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마그마 주변의 지층이나 암석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를 바로 관입되었다라고 불러주는데, 관입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마그마가 암석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 주변의 암석이 열을 받아서 변성이 되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때는 열에 의한 변성이 많기 때문에 접촉 변성이 일어나게 돼요. 압력보다는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관입한 화성암은 차가운 주변 암석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식은 흔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관입암은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 쭉 들어오죠. 관입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관입암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암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입암상은 들어왔던 얘가 층리면을 따라 양쪽 옆으로 퍼진 게 관입암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주변 암석에 층상 구조랑 평행하게 흘러 들어가서 굳어진 거. 보통 평행하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은 층리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층과 지층이 쌓여있는 그 사이 틈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니까 그 부분으로 쭉 옆으로 들어간 게 관입 암상에 해당이 되고요. 암맥은 가로질러서 쭉 들어간 거를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암맥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뚫고 들어온 형태가 바로 뭐예요? 예, 암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여기서 금이나 뭐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포획은 마그마가 쭉 올라올 때 주위에 암석이나 또는 지층의 조각이 떨어져서 마그마 안으로 들어가서 포획돼서 올라와서 굳어졌는데 그 안에 주변 암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마보다 녹는 점이 예를 들어서 높다고 그러면 안에서 녹지 않고 포획돼서 들어가서 안에서 굳어진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때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깊은 곳 또는 저 멘틀 근처에 있던, 멘틀 저 깊이 있던 암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구 내부의 물질이나 지층 암석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할 때 바로, 그러니까 포획암은 관입보다 더 먼저 생겼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관입을 하면서 포획암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지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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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예요. X, X, X.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의 연령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나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하고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얘가 습곡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고 위에 쌓인 지층은 이렇게 그 당시 해수면하고 나란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 산맥이 형성되는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역단층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습곡 나는 단층의 구조예요. 자, 제일 튀어나온 A 뭐예요? 배사. 배처럼 튀어나왔다. 배사. 쑥 들어간 부분은 향사. 경사면의 뭐예요? 아랫부분 하반. 경사면의 윗부분 상반.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상반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간 단층은 정단층에 해당이 되고요. 위로 이동한 단층은 역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정단층은 장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있구나. 이거 2는 단층면이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면 판상 전리가 만들어지고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이 나란한 거는 평행 부정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한 면의 생성 과정, 퇴적, 융기, 침식, 침강, 다시 퇴적, 그리고 지표로 노출되면 한 번 더 융기 플러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6번. 자, 가, 나, 다예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경사습곡. 그죠? 경사습곡. 그 다음에 나는 얘는 지금 상반이 위로 올라갔죠. 역단층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경사부정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층에 작용하는 힘으로 지층이 끊어지면서 어긋난 거는 역단층, 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지질 두 지층이 시간적으로 불연속 관계에 있는 거는 부정합에 해당이 되고,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는 습곡에 해당하는 가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역단층이니까 이 녀석도 횡압력을 받았는데 이거는 휘어진 게 아니라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깊이가 습곡이 더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은 암석에서 포획이 관찰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이 중에서 포획암에 해당하는 거는 마그마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 달려있는 A 암석이 바로 포획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자료 분석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습곡하고 단층이에요. 자, 가부터 라는 다양한 지질 구조를 나타냈답니다. 가는
습곡. 나는 횡와 습곡. 그 다음에 다는 지금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 라는 정단층.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부터 라 중에서 횡압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는 바로 습곡.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는 역단층에 해당하는 다가 바로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층의 순서가 역전된 곳이 나타날 수 있는 지층은 바로 이렇게 습곡이 많이 누워있는 횡와 습곡이 바로 이 경계 부위에서 역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부터 라에서 상반에 해당하는 것은 경사면의 위쪽이 상반이에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바로 상반에 해당하는 지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55xx55예요. 자, 그럼 3번하고 4번 이 둘 다 x인데, 가 습곡은 다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 작용하는 힘, 나는 횡화 습곡이죠. 그러니까 횡압력으로, 라는 정단층이니까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장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압 봅시다. 부정압의 생성 과정, 처음에 퇴적, 그 다음에는 융기, 침식, 다시 퇴적 과정이 나왔어요. 통화나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단계는 그죠? 융기를 해서 깎이고 있는 단계인 다에 해당이 되고, 라에서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에 생성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거는 B하고 D 사이, 부정압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지층의 시간적 간격이 크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기저, 여감층이 주로 발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생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부정압의 종류는, 얘는 습곡이 일어난 다음에 부정압 면이 생겼으니까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경사 부정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4번은 55xx5예요. 자, A와 B 층은 부정압이 아니라 정압이죠. B하고 D가 부정압 관계에 해당이 되고요. B와 D 층에서, 그러니까 부정압 면을 경계로 해서는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화석의 진화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답이 3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습곡인데 얘는 일반적인 정습곡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횡와 습곡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습곡에서 제일 볼록하게 솟아있는 부분, 여기 뭐라고 불러줍니까? 배사. 그 다음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향사. 이렇게 불러주는데, 따라서 A는 배사, B는 향사다. 맞고요. 가는 정습곡, 나는 횡화습곡인 거 맞고, 그 다음에 횡화습곡에서는 이 부분에서 바로 지층이 역전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그림은 단층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슨 단층이에요? 상반이 올라갔죠. 역단층이고, B는 주양 이동 단층, C는 정단층. 네, 이렇게 됩니다. 지층이 상하 방향으로 이동했는가? 아니요. 그러면 주양 이동 단층 B. 횡압력으로 형성된 거는 역단층에 해당하니까 A. 아니요는 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거는 B, C, A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주상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에 해당이 돼요? 네, 판상절리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나는 지표 부근에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는 주상절리예요. 틀렸고, 암석이 생성된 깊이는 나는 보통 화강암 같은 심성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더 깊어야 됩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네,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습곡이 생겨서 만들어진 부정합이니까 경사 부정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행 부정합이에요. 그죠? 예. 얘는 융기만 있었던 거고, 얘는 조산운동, 그러니까 얘는 조류운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고, 얘는 조산운동도 함께 있었던 지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A는 융기, B는 침광의 과정이다. 예, 맞아요. A와 B 사이에서는 퇴적이 중단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나타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가의 부정한 면을 경계로 여기서 보면은 습곡 위에 쌓였기 때문에 경사 부정합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상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 있죠. 상반이 내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정단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긴 게 부정한 면이 생긴 다음에 단층이 만들어졌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구조는 일단은 습곡은 없기 때문에 경사부정합은 아니고 평행부정합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이 맞고, 그 다음에 습곡은 안 생겼고, 뭐가 먼저 생겼습니까? 부정한 면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정단층이 생성된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 가부터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질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얘는 무슨 단층이에요? 정단층. 얘는 역단층. 그 다음에 얘는 경사부정합. 네, 이렇게 되겠죠. 가는 판의 발사능 경계에서, 그렇죠. 발사능 경계 해령에서는 장력이 주로 발생을 하니까 기억 맞고요. 변환 단층은 여기 없죠. 주양이동 단층에 해당이 되니까. 다에서는 침식 흔적인 기적 여감층이 발견이 됩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3번입니다. 자, 실력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가 변화된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여기가 쉐일층이고, 여기가 사암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편마암이에요. 그러면은 맨 아래 변성암이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부정한 면이 있죠. 얘는 난정압에 해당이 돼요. 난정압.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아래에 있는 편마암층이 위로 올라왔고, 경사면의 상반이 위로 올라온 거죠. 여기가 다 편마암이니까. 그러니 얘는 역단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 윗부분이 지금 깎여서 이렇게 침식이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편마암과 사암 사이에는 평행부정합이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난정합이 지금 발달을 해 있는 상태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 형성된 단층은 열곡대에서는 장력이 작용을 하니까 열곡대에서 잘 발달한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횡압력이 만들어진 거고, 나다 과정에서 집안의 융기로 이 부분이 깎여 나갔죠. 따라서 침식이 일어났다. 아이고, 침식이 일어난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림 가, 나, 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각각 전리, 그 다음에는 단층, 그 다음에는 습곡, 이렇게 나타났는데, 가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돼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집안의 상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형성이 되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수직 이동 단층이 아니라 수평 이동 단층인 주양 이동 단층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주양 이동 단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상하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여러분들 지층의 역전이 관찰이 되려면 횡와 습곡처럼 완전히 누워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경사습곡이라 지층의 역전이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됩니다.